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5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회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몰입하다입니다. 자, 몰입하다는 깊이 빠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네, 深深陷入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陷入 또는 投入 또는 전진이라는 중국어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배우는 어떤 배역이든지 몰입해서 연기를 한다. 那个演员无论什么角色都能投入演出. 자, 그 배우는 어떤 역할이든지, 그죠? 자, 몰입해서 라는 뜻은 거기에 빠져서, 그 배역에 완전히 빠져서 연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에 몰입해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에 빠져 있어서 피아노 연주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몰입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상태에 아주 깊이 빠지다라는 뜻으로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황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갱신하다입니다. 자, 갱신하다는 끙신 또는 샤신 또는 쉬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의미를 보시면 세 개의 의미가 있죠. 자, 이 세 개의 의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계약이나 서류를 만료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연장하다라는 뜻은 쉬친이라는 뜻으로 延长合同和文件到期时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으로 종신修改更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요. 파일의 내용을 변경, 추가, 삭제하다라는 의미로 变更, 增加, 删减文件的内容이라는 뜻으로更新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 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요. 곧 만료되는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영사관에 갔다. 为了更新即将到期的护照去了领事馆. 자, 곧 만료되다라는 뜻은 곧 끝나는, 그죠? 곧 끝나는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갱신하다가 쉬치엔이 되겠죠? 자, 갱신하기 위해서 영사관에 갔다, 다시 바꾸기 위해서 영사관에 갔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계약이나 서류를 만료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한국의 수영 국가대표인 박태환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한국의 수영 대표인 박태환 선수는 자기의 최고 기록을 바꿨다. 새롭게 바꾸게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고치다라는 종신슈가의 끙신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홈페이지의 몇몇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갱신하느라 하루 종일 접속할 수 없었다. 为了更新网页上几家公司的介绍网站一整天不能访问. 자,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몇몇 회사에 대한 소개를 바꾸느라고, 그쵸? 다시 바꾸고 소개하느라고 하루 종일 접속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파일의 내용을 변경, 추가, 삭제하다라는 세 번째 의미로 쓰고 있죠. 자, 이 세 문장이 모두 다 갱신하다, 끙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세 개의 상황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지급하다입니다. 지급하다는 파팡 또는 춘푸라는 의미로 돈이나 물품을 정해진 만큼 내다입니다. 네. 根据规定的量支付金钱或发放物品이라는 의미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学校对成绩优秀的学生们发放了奖学金. 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라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자, 월급을 제때 주지 않자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자, 지급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돈이나 물품을 주다라는 의미고요. 네, 여러분이 보통 지급하다라는 동사가 토픽에서 나온다면 주다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제기하다입니다. 제기하다는建议 또는提起라는 뜻인데요. 자, 의견이나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하다입니다. 将意见或者问题提出作为议论的对象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사들은 이번 공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理事们对这次工程导致的问题提出了疑问. 자, 이사들은 이번 공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의문, 네, 의문은요, 의심되는 문제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제시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사교육이 판을 치게 되자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私教育一开始盛行教育部就开始提起教育改革的必要性. 자, 사교육이 많아지자 여기서 판을 치다라는 뜻은 많아지다라는 뜻이고요. 자, 사교육이 많아지자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기하다는요, 어떤 의견이나 문제를 제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충족하다입니다. 충족하다는 총링, 총주, 디엔만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의미는 욕구나 기대, 조건 등을 충분하게 채우다입니다. 充分的填满欲望或者期待条件等. 자, 예문 보실게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 덕에 충족한 생활을 해왔다. 他从小生活在富裕的家庭，所以一直过着充裕的生活. 자,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족한 생활을 해왔다. 즉,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왔다라는 뜻이죠. 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애쓰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 如果只是一味地为满足自己的欲望而费功夫，就体会不到幸福. 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진짜 행복을 모르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섯 번째는 거부하다입니다. 거부하다는 拒绝, 否决라는 의미로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다입니다. 네, 不同意或者不接受拒绝라는 의미이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사장 자리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他拒绝了大型企业社长的职位，去故乡
中低生活. 자, 그 사람은 대기업의 사장 자리를 거절하고, 네, 여기에서 거부하다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의사의 여러 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했다. 他不顾医生的再三劝告拒绝了手术. 네, 그는 의사의 여러 번의 수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쵸? 여러 번 권유했지만 수술을 거절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거부하다는 거절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자, 거부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같이 할 NCT. 회사가 직원들에게 뭐뭐 상여금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1번 몰입한, 2번 개선한, 3번 지급한, 4번 거부한. 답은요? 네, 3번 지급한이 되겠죠? 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다. 네, 상여금은 보너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장진을 주다가 되겠죠? 그래서 주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지급하다입니다. 다음은 다이어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볼 다이어는 머물다입니다. 자, 머물다는 4개의 뜻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뜻은 在某地短暂停留라는 뜻으로 어디에 잠시 멈추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그의 시선은 한참 동안 바다에 머물고 있었다. 자, 그 사람의 시선은, 네, 그 사람의 눈은 한참 동안 바다를 보면서 멈추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다라는 뜻은요, 네, 잠시 어디에 멈추어서, 네, 보통 움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머물다의 의미는 더 이상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无法再改善或者发展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은요. 그의 성적은 항상 반에서 가장 하위권에 머물렀다. 자, 他的成绩总是停留在班级最后几名. 그 사람의 성적은 항상 반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무르다라는 뜻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네, 발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다는 네, 无法再进步, 无法再发展, 一直留在那边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의미는요.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잠시 묵거나 생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묵다라는 뜻은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어디에 숙소에 잠시 생활하게 되죠. 네, 그런 것을 우리는 묵다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人在某地短暂的住或者生活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친구는 상해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 朋友决定在上海旅游期间住在我家. 자, 그 사람은 네, 여행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네, 쭉 그죠? 살기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머물다라는 세 번째 뜻은 잠시 묵거나 생활하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의미는요. 어떤 단체에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不退出某个团体留在里面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팀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로 했다. 没有理由再待在这里所以转去别的组. 자, 더 이상 이 팀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즉 탈퇴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팀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머물다는 탈퇴하지 않다, 즉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머물다의 네 가지 의미 잘 기억해 두셨죠? 자, 두 번째 동사는 남다입니다. 자, 남다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不忘却,不消失,流传到后面라는 뜻으로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뒤에까지 전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한국의 제주도이다. 印象最深刻的旅游地是韩国的济州岛. 자, 기억에 가장 남다, 즉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여행지는 한국의 제주도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요, 不能忘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모두 처리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나머지가 그대로 있다 라는 뜻으로 没有全部处理或者解决剩下的原封不动的在那里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예문 보겠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家人们吃剩下的菜装到菜盒里放进了冰箱. 자, 여기에서 보면 식구들이 먹고 남다라고 했죠. 자, 먹은 후에 剩下的,留下的라는 뜻이 됩니다. 자, 먹고 남은 음식을 반찬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남다는 剩下的, 또는 留下的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원래의 장소에 그대로 있다라는 뜻으로요. 人们不去别的地方,待在原来的地方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 서울로 떠난 고향에는 젊은 사람이라고는 나와 동생만 남았다. 全都去了首尔,留在家乡的年轻人就只有我和弟弟. 자, 모두 서울로 떠난 고향에는 젊은 사람과 나와 동생만 남았다라고 했죠. 남았다라는 뜻은요,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 没有离开了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뜻은 이익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익은 리라는 뜻이고 생기다는 잔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잔성리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장사꾼은 남는 장사가 아니면 장사를 하지 않는다. 生意人不做不挣钱的生意. 네, 장사꾼은 남는 장사, 즉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면, 이익이 없으면, 그렇죠? 이익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남다의 네 가지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는 비다입니다. 자, 비다는 모두 5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떤 곳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某个地方什么东西也不放. 네, 예문 보시면요. 집주인은 빈 방에 가구들을 들여주겠다고 했다. 房东说会搬家具到空房间来. 자, 집주인은 빈 방에 콩더 방젠리, 그저 가구들을 넣어주겠다고 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의 비다라는 뜻은요, 콩저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람의 손이나 몸에 들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人手上或者身上没有提着东西. 자, 예문 보겠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망하자 그녀는 빈손으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公司突然倒闭,他只能两手空空离开公司. 네, 여기에서 회사가 망하다라는 뜻은요. 네, 회사가 갑자기 倒闭了, 그쵸?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네, 빈손으로, 空手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빈손으로 회사를 나왔다. 즉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요. 네, 空手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할 일이 없거나 그 시간에 계획이 없다라는 뜻으로 没有事情或者某段时间内没有计划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이 있고 오후에는 시간이 빈다. 上午有课,下午时间空着. 네, 여기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시간이 비다라고 쓰고 있죠. 네, 보통은 시간이 비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꾸팅스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비다라는 뜻은요. 时间空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의미는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心里孤独空荡荡的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자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자, 아들이 군대에 가자마자 자, 여기에서도 꾸팅스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마음이 텅 비다 이렇게 쓰는데요. 네, 마음이 텅 비다라는 뜻은 실리 콩땅땅이라는 뜻으로 네, 마음이 허전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텅 비다 이렇게 꾸팅치로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라는 뜻은 너무 허전하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미는 돈이나 물건 등이 어떤 수량에서 얼마가 모자라다라는 뜻으로요. 钱货物平等到达某个数量还差多少. 자, 돈이나 물건 등이 어떤 수량에서 모자라다, 즉 모자라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계산을 여러 번 해봤지만 계속 3,000원이 비었다. 虽然算了好几遍但是还差3000元.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네, 어떤 수량이 앞에 3,000원이 그쵸? 3,000원이라는 수량이 비었다, 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多少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동사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뜨다입니다. 자, 뜨다는 모두 4개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뜨다의 의미는 네, 사물이 공중이나 물 위에 솟아오르거나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데요. 东西升腾或者停留在空中或者水上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중이나 물 위에 올라와서 그게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갔다. 为了看太阳升起爬山到山顶. 자, 해가 뜨다, 그쵸? 여러분, 해가 뜨다는, 네, 타양,升起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뜻은요, 액체나 가루를 퍼내서 덜다라는 뜻으로, 把液体或者粉末弄出来라는 의미인데요. 자, 액체나 가루를, 네, 퍼서,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요, 어머니는 매일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아들에게 먹였다. 妈妈每天用陶羹弄出蜂蜜喂儿子. 자, 어머니는 매일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네, 여기서 뜨다는요, 꿀을 이렇게 농출라이, 그쵸? 之后呢为儿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뜨다는, 네, 농출라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곳을 떠나다 라는 뜻인데요. 네, 리카이 모거디팡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 범인은 이미 현장을 뜬 후였다.
警察到达时罪犯已离开现场. 현장을 떴다라는 뜻은요, 네, 현장을 떠났다, 리카일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뜻은 갑자기 유명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투란 비엔 요밍. 자, 예문 보시면요, 10년 동안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이번 영화로 완전히 떴다. 10년 동안 무명 배우, 유명하지 않았던 배우였는데 이번 영화 때문에 완전히 유명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뜨다라는 뜻은 아주 유명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 붙다입니다. 자, 붙다의 의미는 모두 5개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떨어지지 않다. 네, 부판리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은요. 우리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다. 我家客厅里贴着全家福照片. 자, 여기에서 붙어 있다는 贴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시험에 합격하다입니다. 네, 시험에 합격하다. 합격하다는 合格라는 뜻이죠. 자, 예문 보시면요. 그는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붙었다. 他考上了梦寐已久的首尔大学. 자, 여기에서 서울대학교에 붙었다라는 의미는 네, 合格了, 考上了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불이 옮아서 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불이 옮아서 타다라는 뜻은요. 火焰上川烧到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 옆집에까지 불이 붙었다. 因为火灾连隔壁家也烧到了. 자, 여기에서 불이 붙었다라는 뜻은요. 네, 烧了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의미는 어떤 감정이나 재미가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产生某种感情或者兴趣. 예문은요. 아이는 요즘 독서에 재미가 붙어서 잠시도 책을 놓지 않는다. 最近孩子对读书产生兴趣，一刻也不放下书. 자, 아이는 요즘 독서에 재미가 생겨서, 그쵸? 네, 产生了, 그쵸? 재미가 생겨서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가 붙다라는 뜻은요, 재미가 생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의미는 싸우게 되다. 네, 吵架, 打架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길에서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게 됐다. 자, 길에서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다. 여러분, 싸움이 붙다. 시비가 붙다 이렇게 꾸팅스로 쓰게 되고요. 자, 시비가 붙다라는 뜻은 吵起来了, 싸우게 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를 공부했으니까 연습 문제 함께 보셔야겠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십시오. 내일은 시간이 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식탁 위에 있던 뭐뭐 접시를 치우셨다. 돈을 쓴 일이 없는데 몇 번을 세어봐도 10,000원이 뭐뭐 것 같다. 1번 머물다, 2번 비다, 3번 남다, 4번 뜨다. 답은요? 네, 2번 비다가 되겠죠? 자, 우리 시간이 비다는 네, 时间空着라는 뜻으로 꾸팅스로 쓰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일은 시간이 좀 비어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한다. 즉 뜻은요. 내일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식탁 위에 있던 접시는 디에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콩더 디에츠가 되겠죠. 그래서 빈 접시를 치우셨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보면 10,000원, 네, 多少钱, 그쵸? 그러니까
还差多少라는 뜻으로 네, 我已经算过几次但是还差多少还差 10,000元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还差多少라고 쓰는 게요. 네, 얼마가 모자라다라는 뜻이 뭐 얼마가 비었다라고 썼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0,000원이 비는 것 같다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요. 네, 2번 비다입니다. 다음은 관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관용어는요. 포렁쉐이를 한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찬물을 끼얹은 듯이라고 표현합니다. 찬물은 렁쉐이죠. 끼얹다는 포라는 뜻으로 네, 찬물을 끼얹다라는 뜻이 포렁쉐이라는 뜻으로 관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의미 보면은요. 괜히 일부러 문제점을 찾아내서 좋은 분위기를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네, 故意找出问题破坏好的气氛라는 의미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일만 시작하려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찬물을 끼얹는다. 자, 내가 무슨 일만 시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네, 부정적인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다는요. 네, 포렁쉐이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용어는 어깨를 으쓱거리다입니다. 네, 生气라는 뜻인데요. 자, 어깨는 찌엔방이라는 뜻이죠. 네, 찌엔방을 이렇게 으쓱거리다라는 뜻은요. 자, 언제 쓸까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서 자신감이 생기다라는 뜻으로 네, 堂堂正正很自豪所以产生自信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아이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孩子一边展示着满分的卷子一边生气起来. 자, 어깨를 으쓱거린 이유가 100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0점을 받아서 너무 네,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의미로 어깨를 으쓱거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용어는 얼굴이 두껍다입니다. 자, 얼굴은 리엔이라는 뜻이고요. 두껍다는 호입니다. 자, 여러분, 리엔피 호라는 뜻이 얼굴이 두껍다인데요. 자, 그 의미는요. 네, 不知道害羞不知道丢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빌리기 일쑤이다. 不知道他脸皮有多厚老是找朋友借钱. 자, 그 친구는 너무 얼굴이 두꺼워서 그쵸? 너무 부끄러움을 몰라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돈을 자주 빌린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얼굴이 두껍다는 리엔피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관용어는 가슴이 뜨끔하다입니다. 자, 가슴이 뜨끔하다는 실리 이전이라는 뜻인데요. 자, 자극을 받아서 깜짝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라는 뜻으로 受到刺激突然吓到或者良心受到牵扯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아서 내가 와우 깜짝 놀랐거나 또는 양심에 네, 좀 불안감을 느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어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은요.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그 말에 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受到牵扯라는 뜻이죠. 양심 受到牵扯. 네, 가슴이 뜨끔했지만 装作什么都没发生过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용어는 발뺌을 하다입니다. 네, 狡辩抵赖 또는 推卸责任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거나 부정하려고 변명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为了回避或者否认自己的责任而辩解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잡혀온 범인들은 모두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했다. 一起抓回来的犯人们都狡辩说不是自己的计划. 자, 함께 잡혀온 범인들은 모두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었다고 고입비러, 그쵸? 발뺌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입비 또는推卸责任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는요, 발뺌을 하다입니다. 자, 다음은 연어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연어 첫 번째는요, 시선을 끌다입니다. 시선을 끌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을 집중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某种行动或者说话引起他人关注라는 뜻입니다.引起视线,引起关注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자동차는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这次新推出的汽车因为可爱的设计和实用性吸引了人们的关注.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는 아주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을 집중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관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치 관주라는 뜻은요, 시선을 끌다, 시선을 시선이라는 뜻으로, 인치 시선, 인치 관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어는 결실을 맺다입니다. 자, 결실을 맺다는요, 요정샤라는 뜻으로,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루다, 实现了努力的成果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他不断的努力在奥运会上取得了金牌. 자, 그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된 노력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实现了成果라는 뜻이죠. 결실을 맺었다라는 연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어는요, 부담을 주다라는 뜻으로 增加负担라는 뜻이죠. 자, 의미는요, 책임이나 감당해야 할 의무 또는 힘든 상황 등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给负担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하이힐을 오랜 기간 동안 신으면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준다. 长时间穿高跟鞋的话会对膝盖和腰部造成很大的负担. 여기에서 부담을 주다는요, 게 부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힐을 신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줘서 아프게 된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네 번째 연어는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으로요, 快马加鞭이라는 뜻이고요. 자, 일의 진행이 빨리 되도록 힘을 더하다,加速度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요.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很多企业都在快马加鞭地进行新技术和原材料的开发. 자,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소재 개발에 그 일이 빨리 되도록 더 힘을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快马加鞭 또는 加速度라는 뜻으로는요. 박차를 가하다라는 연어를 쓰게 됩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다음은 25회 문법 부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볼 문법은요. 는 동시에 라는 문법입니다.
는 동시에의 동시는 동시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동작을 하면서 같은 시간에 다른 동작도 함께 합니다. 네. 表示做某个动作的时候同时也一起做别的动作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동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는 동작 동사는 동시에 그리고 동작 동사 네, 동조는 동시에 동조가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방송에 대한 지식을 얻는 동시에 여러 경험도 쌓을 수 있다. 在那个聚会中获得广播知识的同时还可以积累各种经验. 자, 그 모임에서는 방송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동시에 여러 가지의 경험도 쌓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친구는 결혼하는 동시에 직장도 그만두었다. 朋友结婚同时辞去了工作. 자,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요. 동시에 네, 辞职了. 네, 직장도 그만두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는 동시에라는 뜻은요. 네, 同时做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뭐뭐는 한편이라는 문법으로 이 방면, 이 방면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일을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일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做某件事同时做其他的事情. 자, 동작 동사와 동작 동사가 함께 쓰여서 동작 동사는 한편 동작 동사가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他一方面认真学习一方面运动也毫不偷懒. 자,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시에, 자, 우리 아까 1번 문법에 동시에를 배웠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시에 운동도 열심히 했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는 외국에서 여자친구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한편 이메일도 자주 보냈다. 他在国外每天给女朋友打电话还常常发邮件. 자, 그 사람은 외국에서 여자친구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동시에 네, 이메일도 자주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는 한편이라는 문법은 는 동시에와 유의어가 될 수 있고요. 네, 찐이츠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면, 네, 이비엔, 이방면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또는 동시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기에 망정이지, 길래 망정이지, 으니까 망정이지 라는 뜻으로요. 네, 싱쿠이, 네, 또는 还好发生了前面的事情差一点怎么样이라는 뜻으로 앞에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을 겁니다 라는 뜻인데요. 네, 表示幸亏发生了前面的事情如果不是那样的话就会发生不好的结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가 비교적 특별한데요, 여러분. 형태를 보시면 동사 뒤에 네, 기에 또는 길래 또는 으니까 망정이지를 쓰고요. 자, 뒤에 차이디엔 怎么样이라는 문법에 뭐뭐을 뻔하다를 함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꾸팅츠로 쓰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이 물에 빠진 나를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幸亏在附近的人发现了掉入水中的我差一点出大事. 자,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还好发现了我, 그쵸? 差一点出大事, 나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 기에 망정이지 뒤에 네, 을 뻔하다가 따페이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차가 막힐까봐 일찍 나왔기에 망정이지 지각할 뻔했어요. 还好担心堵车提早出来差一点迟到了. 자, 차가 막힐까봐 내파堵车 그쵸? 일찍 나왔기에 다행이지 幸好 그쵸? 幸亏这样了. 差一点迟到了. 네, 지각할 뻔했어요 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도 기에 망정이지 을 뻔하다를 따페이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따페이로 되는 기에 망정이지 또는 길래 망정이지 또는 으니까 망정이지 뒤에는요. 을 뻔하다를 함께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